자, 안녕하세요. 조합쌤 야베스 김문영입니다. 오늘은 올해 9월 학기에 입시를 지원하려고 하는 12년 특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유튜브에 처음 올리기 위해서 지금 이 부분을 제가 녹화로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필요하신 부분들, 부모님들 보시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 제일 마지막에 제 위챗이나 카톡 아이디를 공지해 드리니까 그것을 보시고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 소개를 하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이제 대치동의 영어본능어학원에서 제가 과학 영재고 아이들을 지도하고 있고요. 청도에서는 이제 재국민 특례 아이들, 토플, SAT, AP, 또 토익, 학교 내신 이제 전체적으로 다 지금은 수업을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수로 하고 있고 또한 인강 인터넷 강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부분 빠르게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재국민특별전형의 이제 스카이 9월 학기에 보시게 되면 서울대학교가 지금 그 3월 4일에서부터 그죠? 3월 4일에서부터 진행을 하고 있죠. 3월 4일, 3월 7일까지가 원서 접수, 3월 8일 날 이제 추천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의 아이디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메일 주소 이거를 갖다가 써드리면 학교에서 그쪽으로 직접 보내줘서 거기에 대한 추천서를 받아서 제출하시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연세대 같은 경우에는 3월 10일에 3월 14일 그리고 원서를 업로드하는 시간은 3월 10일에서 15일 그리고 합격자 발표는 서울대는 최종적으로는 6월 28일 날 하고요. 그리고 연세대는 6월 5일 그리고 원본 서류 제출이 8월 23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똑같이 3월 연대와 같죠. 3월 10일에서 3월 14일 그리고 합격자 발표 6월 7일 이틀 상관으로 되어져 있고요. 원본 서류 제출 7월 26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이하게 알아야 되는 건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화상 면접이 있는데 미리 이제 알려주고 면접 날짜가 5월 9일입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 학생들은 거기에 맞춰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공통 제출하는 서류가 있습니다. 12년 특례 아이들이 그 6개 9월 학기 후기로 지원하는 학교들에 내야 되는 공통 제출 서류로 되어 있는 것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이제 고등학교 프로파일 선택사항, 나머지 사실들 뭐 1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은 이미 알고 계실 거고요. 또 주의해야 되는 부분만 제가 색깔로 표시를 해드렸습니다. 고등학교 프로파일 선택사항에서 학교 카운셀러에게 학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요건 달라고 그러면 또 모르는 학교들도 있어요. 그래서 카운셀러가 있다면 그 카운셀러에게 요청하셔서 도장을 받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7, 8, 9에 나와 있는 초중고 재학증명서 중에 영사 확인이나 혹은 또는 아포스티유 이 부분 확인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해드린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3번째에 나와 있는 출입사실 증명 발급과 열람 신청서에 대해서 그 대학 서식에 서명 후에 제출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그거는 대학에 그 원서 접수하는 원서 요강, 모집 요강에 보시게 되면 나와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 어떤 학교는 서식에 서명을 하고 제출을 해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서울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제출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필수 제출 서류 정리, 서울대 글로벌.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인재 전형 두 번째로 해야 돼. 2로 해야 되는 거죠. 1번은 글로벌인지 1번은 뭐예요? 그 외국인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2년 특례 아이들은 전체적으로 다 여기에서 글로벌인지 2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되고 거기에 응시하시는 게 맞습니다. 서류의 내용으로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 특이할 만한 건 2번, 3번, 9번인데 2번 같은 경우 추천서, 출신 학교 교사가 추천서를 하는데 온라인 접수입니다. 이건 이제 형평성 또는 뭐 공정성, 또 비밀 이런 부분인데 그 선생님에게 제대로 자기가 이메일로 해서 온라인으로 접수를 하게 돼 있으니까 그 부분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대학교는 추천서를 온라인 접수로 이렇게 해서 받아준다라는 거. 그다음에 언어 증빙서를 보시게 되면 한국어하고 또는 영어 공인 점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공인 점수가 있으면 따라 한국어가
없어도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둘 중에 하나만 제출하시면 된다라는 거고요. 아홉 번째는 이제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서명 후 제출, 서울대는 서명 후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요 부분 해주셔야지, 요 9번 굉장히 중요해요. 요거 서명 후 제출 안 하시게 되면 나머지 서류 전부 다 안 본다는 얘기예요. 요게 다 돼야만이 되는 거니까 잘 끝까지 서류 다 제출해놓고 요거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잊지 마시고요. 그다음에 연세대학교 필수 서류. 연세대는 보통 우리가 두 장 카드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재외국민 전형인 문과나 공대 쪽 하시고 또 글로벌 인재대학 전형 그에 두 번 우리가 지원할 수 있다라는 거. 서류 연대에서 필수 서류 제출하는 것에 보시게 되면 이름만 다를 뿐이에요, 서로. 그다음에 제출하는 방식이 이제 2번하고 3번 같은 경우 전부 다 온라인 입력입니다. 수학 기록표, 그러니까 초중고 재학 사실 온라인 입력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세 번째, 학력 조회 동의서 및 의뢰서. 그러니까 학력 조회 입력 후에 서명하고 온라인으로 제출하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이제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는데, 요거는 주민번호를 포함한 지원자인 학생의 지원자를 걸로 떼셔가지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 이제 12년 특례 고려대학교 여기 보시면 여기는 또 이제 지금 전체적으로 내야 되는 필수 서류는 거의 9가지 정도로 비슷해요. 단지 이제 이름만 좀 다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설명드리는 겁니다. 국외학교 기록표에서 온라인 입력이고요. 학력 조회 동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운로드 후에 서명하시는 거고요. 일곱 번째에 나와 있는 학교 과정 속에서는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이것도 역시 서명하는 걸로. 그 4, 5, 6번 다 같죠? 아까 서울대나 연대나 고대나 요 부분 성적증명서, 재학사실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이런 것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여기에서 좀 주의할 게 연도, 월, 일 이런 것들이 정확하게 또 학교를 옮겼다거나 이런 부분들도 정확하게 그 전학간 날짜라든가 학기 시작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꼭 주의하셔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가볼게요. 대학교 선택 제출 서류가 있습니다. 요거는 내셔도 되고 안 내셔도 되고 있으면 내시면 좋겠죠. 그래서 서울대 같은 경우에 이제 표준 학력 우리가 보통 표준 학력 하게 되면요. SAT, AP, IB, A레벨 정도가 표준 학력 시험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공인 성적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제 뭐 어머님도 잘 아시는 부모님도 잘 알고 계시는 토플이라든가 뭐 토익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외국어 능력, 성적은 이제 기타 언어 능력으로 해서 각 지역 해당 지역에 있었던 지역에서 자기가 딴 그 해당 국가의 언어 시험이죠. 중국 같은 경우는 HSK가 되는 거고요. 일본 같은 경우 JLPT 이 정도. 그다음에 사유서 및 증빙 서류. 이제 한 학기라든가 또는 학기에서 뭔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사유서 제출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류를 냈을 때 그거는 서류를 내기 전에 조금 문제가 될 만하다 싶으시면 미리 그 대학의 그 행정처에 문의를 하셔서 그 사유서 제출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이제 출신고 소개 자료, 스쿨 프로파일이죠. 그거 아시고 계실 거고 다섯 번째 전형 참고 자료. 그러니까 고등학교 재학 기간 내의 활동 자료입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자율활동이나 동아리, 수상 실적, 그래서 최대 10개 항목을 작성하고 업로드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원본 서류가 아니면 그 학교장 직인이라든가 또는 서명을 반드시 받으셔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거, 제출하셔야 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연세대학교 보시게 되면 활동증빙 서류, 교내 비교과 활동 및 봉사활동이고요. 표준학력시험 및 어학점수, 학사 일정표, 스쿨 캘린더, 그다음에 출신 고등학교 소개 자료, 스쿨 프로파일 있고요. 사유서 및 증빙 서류, 본교 서식에, 여기 연세대학교 서식에 맞춰서 제출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죄송합니다. 고려대학교 활동 증빙 서류 여기서는 이제 표준 학력 시험 어학점수 포함해서 가장 좋은 성적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특히 여기 서울대 같은 경우에는 토플 점수 제출하실 때 베스트 스코어를 인정을 합니다. 서울대학교는 그래서 자기가 각자 시험 봤던 것 중에서 가장 좋았던 점수를 제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항목들을 모아가지고 하시면 되니까 나머지는 다 똑같죠. 그다음 두 번째 고대가 10개 항목으로서 A4 20페이지 내로 교내 수상과 교내 활동에 관련된 거 10개 항목. 채우기 만만치 않죠. 10개 항목. 어머니들 뭐 큰 자녀가 있어서 이미 대학에 진학한 자녀들이 있었으면 아마 이런 항목들
만드는 거 쉽지 않다라는 거. 근데 미리미리 다 준비하셔야 돼요. 이미 다 준비 끝나셨을 거라고 해요. 다음 주부터는 아마 서류 접수가 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국외 고교 프로파일, 스쿨 프로파일이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2년 특학생들을 선발하는 요구 기준이 대학별로 조금씩은 다른데 공통적으로 이제 저희가 묶어서 볼 수 있는 이제 기준은 이 5가지예요. 학업 역량이 얼마나 되는지, 학업 태도라든가 의지 및 성취도, 전공 적합성. 요 부분은 IB라든가 AP를 하는 학생들이 갖고 있는 성적. 특히 IB 같은 경우에 HL이나 SL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자기 전공과 관련되어지는 거 어느 정도 맞춰서 해놓는 게 필요하겠죠. AP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다음 미래 가능성, 다양한 경험과 활동, 글로벌적인 소양을 본다라는 건데 이거는 활동사항, 그죠? 그다음에 뭐 자율 활동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이런 내용들, 인성 및 리더십, 이건 학교에서 뭐 학생회장을 했던지 아니면 그 동아리에 어떤 짱을 했다든가 이런 것들 그러면서 거기서 리더십이라든가 의사소통 능력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거고요. 창의적인 능력, 문제 해결 및 도전 정신 이런 것들을 이제 전체적으로 각 대학마다 자기네들이 뽑고자 하는 학생에 대한 기준들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게 3특 학생이든 12특 학생이든 각 대학별로 일반적으로 스카이 대학은 요 5가지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 같고요. 나머지 뭐 중상위권 대학들도 역시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스카이 대학교 성적 반영하는 가능 방식. 이게 요거 이제 제가 봤을 때 1차적으로는 정량 평가 부분으로 GPA, 내신은 일단 스카이를 지원한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아이들이 지원을 하게 되죠.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와주는 수치가 뭐가 있냐 하면 SAT가 되든 뭐 AP, IB, A레벨 이런 부분들. 물론 AP나 IB 학교인 경우, A레벨의 학교인 경우는 그게 내신으로도 대체가 되고 거기에 보통은 SAT 부분을 이제 많이 또 성적으로서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IB나 AP를 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상 할 게 되게 많습니다. A레벨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럴 때 SAT까지 같이 해야 되느냐? 저는 굳이 그 부분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가는 아이들이 대부분 이전에 합격해서 들어간 아이들이 준비를 꼭 해가지고 갑니다. IB나 AP나 A레벨 이런 부분들을 해놨을 때 이것만으로도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SAT를 다 기본적으로 가져가요. 그 밑바탕은 또 토플을 깔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준비를 해가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이왕이면 이런 부분들을 다 갖춰진 아이들이를 뽑겠다라는 게 또 대학에서 입학사정관들이 자기네들이 10명을 만약에 뽑는다 그러면 보통 7명 정도는 이런 SAT나 또 토플에 있어서 고득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또 선호하고 같은 내신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그리고 또 없이도 되는 아이들이 이제 활동이라든가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더 크게 어필해서 합격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이런 성적, 정량평가 말고 정성평가로 들어갈 수 있는 액티비티는 스포츠나 클럽 이런 것들, 전공 적합성, 봉사활동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그래서 활동 결과의 점수 환산은 활동 기록표 다 어머님들이 쓰시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그 항목에 맞게끔 가장 좋은 거, 내가 의 아이를 어필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항상 뭐든지 첫 번째 1, 2, 3번 안에 들어가는 게 가장 내가 자신 있게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기록하시고 증빙서류로 내시면 이걸 가지고 판단해 주겠다라는 거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 추천사하고 인터뷰 이 부분이 들어가 있다는 게 연고대와는 다른 부분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학별 환산 기준 성적 반영 예시표인데요. 요거는 이제 제가 지금까지 거의 20년 넘게 어, 재외국민 아이들을 했을 때 아마 요 정도의 성적을 가지고 입학사정관 제도를 도입하면서부터 각각의 영역에 대해서 점수를 준다면 이런 기준으로 들어가는 걸로 제가 생각을 했을 때 판단했을 때 요 부분에 요 정도 선으로 대충 다 맞춰지지 않나 해서 예시표를 만들어 본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매년 컨설팅 할 때 요 기준을 가지고 요 정도 성적 또 작년에 들어갔던 아이들 올해 합격한 아이들 올해 가야 되는 아이들 이렇게 해서 비교해 가지고 그 컨설팅 할 때도 학교의 지원, 어느 과가 적합하겠다, 이 정도면 가능하겠다, 또는 좀 어렵겠다, 이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님들 참고하시게끔, 부모님들 참고하실 수 있게끔 해놓은 거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12년, 6년간의 이제 그 스펙 비교인데요. 이거에 이제 주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제가 내려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 또 제가 컨설팅 했던 아이들이 대충 요 정도. 여기에서 어머님들이 보셔야 되는 게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인문계든 자연계든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합격하는 게 요거는 이제 제가 가져가는 제가 가르쳤던 아이와 또 컨설팅 했을 때 나와주는 평균점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보다 플러스 마이너스 20점, 30점 요 정도 차이는 날 수 있습니다. SAT 같은 경우, GPA 같은 경우에도 플러스 1, 2점 정도 차이 나고요. 토플 같은 경우에도 역시 플러스 마이너스 5점 정도. AP 같은 경우는 3 플러스 뭐 이렇게 5 플러스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세 과목입니다. 3점 아니에요. 오해하시지 마시고요. 그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어머님들이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12년 특례들에게 제가 권장하는 학습 방향이 있습니다. GPA 관리 무조건 잘해야 되겠죠. 꾸준한 상승이든지 고등학교 3년 동안의 꾸준한 상승 내지는 항상 상위권에 머물러야 스카이 부분을 갈 수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표준 학력인 AP나 IB, A레벨 성적과 SAT 이런 부분들을 도전해서 좋은 성적을 갖춰주는 거. 그래서 각 대학별로 갖고 있는 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공인 성적은 이제 목표 대학에 맞춰 도전하는데 어, 토플을 꼭 만점을 맞아야 되는 건 아니에요. 예전에는 한 8년 전, 8, 9년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의대 가려고 하는 친구들은 토플 무조건 만점 맞춰서 그 합격을 할 수 있게 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가르친 아이 중에서 의대 합격한 애도 117점까지도 합격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특별하게 그 과에서 요구하는 이런 점수가 아니면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연대 고대 정도 가는 아이들이면 꼭 막 110점을 넘어야 된다, 115점 넘어야 된다 이런 기준은 저는 사실상 그 동의하지는 못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100점 이상 넘어가게 되면 100점에서 110점 이 차이는 클 것 같지만 점수상으로는 크게 되어 있지만 실제로 아이가 갖고 있는 대학에 가서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건 리딩과 리스닝 정도의 성적을 갖고 있고 라이팅 어느 정도 쓸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걸 표현하는데도 스피킹도 되는 거고 그럼 100점이 넘어가면 기본적으로 대학에 가서 학업에 수학하는 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유독 한국 대학만 들어갈 때 점수가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토플에 있어서 당락을 결정한다. 뭐 SAT 점수가 높아서 그 당락을 결정한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 아시겠죠? 그 부분은 아이가 종합적으로 다 판단하기 때문에 성적을 아까 제가 20점 만점으로 해가지고 만약에 네다섯 개 항목을 둔다고 하면 그 기준으로 맞추고 나머지 2차 정성평가에서 또 판단이 되어지는 거니까 꼭 뭐 117점 어느 학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어느 입시기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117점은 있어야 된다. 119점이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기본적으로 아이의 목표나 또 성향 그리고 아이의 능력 이 부분에 대한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스카이 정도 가려고 하는 아이라면 100점 이상은 기본적으로 가져야 된다라는 것. 물론 높은 점수를 받으면 좋겠지만 최소한 그 정도 성적만 유지해도 합격권에 들어가는 데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맞추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지도했던 아이들, 또 합격시킨 아이들, 컨설팅 해준 아이들도 다 그 정도로 해서 갔고요. 의대 가는 애들은 저도 117점 이상은 꼭 고집합니다. 네,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전공 적합성 활동, 이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이제 잘 맞춰서 일관되게 되어 있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해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가 지금 하고 있는 이제 그 인강으로 하고 있는 강좌도 있고요. 이 부분에서는 이제 또 인강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와서 수업하는 아이들. 이제 이전에는 이제 정말 많은 아이들을 놓고 수업을 했는데 저도 이제 코로나를 겪으면서 전 세계 설명회도 안 가고 또 이제 이 온라인으로 진행도 몇 번 했었고 또 이번에는 이제 제가 유튜브로 이렇게 처음 제작해서 올려보는 겁니다. 그래서 짧고 간략하게 많은 설명보다 어머님들이 이미 다 알고는 계세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의 핵심적인 부분만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 그래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지금 인강으로 수업하는 거고 혹시 주변에 있으면 참고하셨다가 필요하시면 제게 문의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그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카톡이나 위챗, 야베스 잉글리쉬입니다. JABE0 해서 잉글리쉬에 되어 있으니까 이걸로 하시면 되고 아니면 이 QR코드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매년 설명회 다닐 때 또 온라인으로 설명회를 하더라도 항상 제일 끝에 넣어주는 얘기예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 제가 제안하는 거. 그래서 어머님들이 기도하셨으면 좋겠고 아이의 입시만을 위해서라도
그다음에 일관된 자세로 자식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칭찬해 주시고 잘할 수 있다라는 거. 세 번째는 이제 절대 긍정, 절대 감사. 그런 마음으로 입시 준비를 하시고 아이에게도 그런 격려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제가 또 하반기 7월 달에 이제 원서 접수에서 필요한 그 부분 할 때 그 부분 또 정리해서 중간에 또 SAT나 토플과 관련되어 놓친 부분들 또 제가 중간중간 이런 자료들 이제 지속적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